인간 이해 세계에 맞춰서 선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위기의 한국은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연기금 고갈, 의료보험 기금 고갈, 경제전쟁 이런 곳곳에 복병이 있습니다. 물론 기후나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잡는 것은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구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죠. 60억 명이 가난하다고. 우리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교육이 필요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상생하자는 겁니다. 약탈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도 뭐 1년에 뭐 많아봐야 10몇 프로 이익밖에 안 난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계 경쟁을 하면 이게 수십 배를 벌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내에서 경쟁을 하면 20, 30년 동안에 두세 배 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를 나가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개념은 지구촌 서민을 부자 만드는 게라.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하지만 돈 버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발견했어요.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 상생의 방법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힘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은 나라도 못한다 했는데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가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동업이 안 된다. 근데 대만 사람은 어떻게? 대만 중소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걔네들은 똘똘 뭉쳐서 적은 돈 가지고도 빌딩 삽니다. 뉴욕 빌딩 삽니다.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더 가지려 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한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큰 개념을 던지고 따라오게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자. 조건은 너희가 이런 걸 수행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홍익 인간 이와 세계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이 하면 지원해준다. 그렇게 이동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미래는 신대륙입니다. 아무도 점령하지 않은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의 가치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하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미래에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 지도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래 디자인이 가능한 나라, 새로운 미래 구조, 방법, 목표, 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게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라고 해도 앞으로 이걸 못 가진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유럽 보십시오. 그 잘 나가던 유럽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맞이하면서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먹겠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았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한국적 사고가 필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와 전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사람들은 가치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가치는 엄청나게 왜? 가치 찾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가치는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량과 능력을 형성해 준다. 우리의 3대 목표는 경제대국, 과학기술 강국, 교육 강국.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세계 경쟁입니다.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프로그램은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필요한 프로젝트.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과학기술, 교육, 경제를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벨트를 통해서 1억을 모으면 10여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됩니다. 판을 키우면 드디어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 경쟁이 가능합니다. 작은 나라가 20경의 GDP를 가진 나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20, 30년 걸리긴 하겠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접근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나라가 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면요 결국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은 첨단 과학이 가장 많이 벌어요. 미국이 좋아하는 반도체, 방산, 조선, 또 바이오, 식량 다 한국이 큰 소리 치는 분야들.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그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한 회사가 기술 로열티로만도 4조씩을 받은 회사가 8개나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의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크게 보고 멀리 봐야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크게 비밀이에요. 너무 좁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미생물이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대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우리가 바른 뜻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 하늘이 우리를 이보다 좋은 답이 있겠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뼈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20, 30년 내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을 목표로 그 규모가 이 경우 1.9조입니다. 하여튼 이 경우는 이 됩니다. 그리고 일경은 과학기술 강국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100개 이상의 아이템을 나스닥에 올리면 잘 나가는 거는 수십 배에 달할 거고, 적어도 한국에서 버는 돈보다는 많이. 교육 강국이 이게 재밌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는 교육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때 미국은 창의적 인재가 미래를 떠받쳐 줄 거라고 했습니다. 15년 지난 다음에 그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왜냐? 창의적 인재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를 희생하는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대안 없이 창의적 인재만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창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창의 공식만 있으면 창의적 인재가 필요 없어요.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학교 졸업하면 실업자로 갑니다. 기업은 신입생은 안 뽑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신입생 가르치는 시간에 차라리 능력자를 뽑아가지고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요거만 해도 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브레인 사이언스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냅스의 사용법이 없습니다. 인간 사용법도 없습니다. 뉴런 사용법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이 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내 몸이 나다. 어떻습니까? 내 몸이 나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내 거면, 내 몸이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오늘 누구하고 한번 싸워야 되는데 내 주먹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해줘. 가능합니까? 나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 이거 제발 안 잊어먹게 해줘. 가능합니까? 내 몸이 내 거면 가능해야죠. 왜 안 가능할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나지. 뭐를 보나? 나지.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미래에는 아닐 수 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 돼. 지금까지 나는 이 브레인 사이언스를 하지 못해서 내가 성장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얘기들이 들으면 짱만 왔어. 그런데 이 브레인 사이언스 교육을 받은 사람 엄청난 1년 반 만에 엄청난 능력자를 받았어요.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면요, 뭐 복잡한 소리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번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그만 그 전문 서적이 있었는데 맨날 앞장만 달았어요. 왜 이게 앞장만 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슬슬 넘어가더라. 뇌 구조가 바뀌어요. 지금 수용 가능한 뇌는 천재도 3%입니다. 일반 사람은 0.00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뇌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교육 강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교육법이 전 세계에 한다면 우리는 현재도 지금 교육시장 총 규모가 3경 정도. 우리는 목표를 한 3,000조 정도만 30년 동안 잡자. 또 미래 디자인도 가치화 전략도 그래서 우리가 2경을 맞추자. 20-30년.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좁게 보는데 익숙해 있어요. 세상은 크게 봐야 보고 멀리 봐야 보고 좁은 시각, 작은 구조에서는 볼 수 있는 없는 세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룰 수 없어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가진 구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고.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선호한 게 반도체, 조선, MRO, 방산, 축화, 원전, 바이오 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생산 기지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를 만드는데 20-30년 걸립니다.
그 안에 우리는 미국에 들어가서 적어도 작게는 1경이고 많게는 한 3경 정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유태인에 못지않은 우리가 미국에서 괜찮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미국은 싫든 좋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만만한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의 핵심 전략은 경제 대국, 과학 기술 강국, 교육 강국입니다. 미래 디자인으로 모든 분야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식, 방법, 구조,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창출해서 가치화를 하는 게 미래 디자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제로 설득하는 게 100마디 말보다도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누가 자기한테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하십시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는 그림을 만들자는 겁니다. 경제 대국은 세계 경쟁을 통해서 경제 규모는 지금의 10배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15명의 경제벨트를 만들면 한국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적어도 100개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탈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지원해 줘야지만 우리가 고마운 나라로 바뀌고 우리를 신뢰하는 나라로 바뀌고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선진국들이 약탈로 지배를 했다면 우리는 상생을 목적으로 함께 잘 살자, 이 슬로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열광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10만 명만 모이면 부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첨단 과학기술 가치를 못 찾아서 헤매는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연구한 교육이나 과학기술들 엄청난 가치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술. 카이스트에도 어마어마한 좋은 기술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나 응용 기술에 대한 것만 낙후되어 있고 이걸 잘만 다듬어 가지고 가치화만 만들면 세계가 얼른 서로 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돈 버는 건 좋아하면서 돈 버는 구조는 안 가져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과 다른 앞에 신자가 붙어요. 새로움, 현재와 다른 모든 새로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래 디자인이 있고 새로운 구조, 신구조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과목은
얘기해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목도 이제 10만 명의 인재 양성하자. 그리고 그걸 이제 사람이 가르치는 시대에서 이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빅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디자인 학교에서 가르쳐. 알아서 살아.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제가 연구한 건 천재형 인간, 미래형 인간, 이런 인간을 양성하는. 암과 지식은 뭐가 다르냐? 암 자체는 무한구조를 가졌지만 지식은 유한구조. 언제 더 나은 게 나와서 쓸모없어질지 모릅니다. 잠자는 미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고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용법이 없어요. 끄집어 내리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두뇌 사용법도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과학시대에 왜 그게 없을까요? 이게 바로 미래 인류가 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미래 인류가 도대체 뭐가 바뀌지? 지금 인류하고 미래 인류하고 차이가 뭐지? 근데 재미난 구조를 발견했는데 그게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때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무언가가 채워지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해져서 그 새로운 게 필요해질 때면 새로운 게 나오겠고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바로 한계를 빨리 만들면 돼요. 한계가 빨리 도달하면 그 다음 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기업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못하면 내쫓는다고 하면 다 안 쫓겨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의외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 디자인 시대입니다. 미래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능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재능 구조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와, 정리 있으시죠? 안 되는 구조.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당신은 500등 안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뭐 잘하면 들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난 두 번째 질문을 500등이란 5,500만 명을 제껴야 500등이다. 5,500만 명을 제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앞서야 500명 안에 듭니다. 지금은
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격차가 크냐? 도대체 뭐가 클까요?